안녕하세요, 친구들. 생각톡톡의 온셈 한국사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전쟁 이야기예요. 자, 우리 전쟁을 하려면 항상 지도를 펼쳐놔야 돼요. 왜냐면 지도가 없으면 이 근처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자, 우리 오늘도 선생님이 워크지에 이렇게 지도를 올려놨는데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지도에 있는 고려 주변에 있는 나라를 살펴볼 거예요. 고려. 자, 고려가 이제는요, 뭐예요? 통일을 했기 때문에 고려밖에 없어요. 그쵸? 자, 고려 위에 여진 있고, 여진이는 뭐예요? 편바리, 편바리. 여진 옆에 거란 있고, 거란도 편바리, 편바리. 거란 밑에 송이 있네. 송하고 지냈었네. 알겠죠? 자, 고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여진 있고. 자, 여진을 한번 볼게요. 여진은 평야지대예요. 우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여진 사람들은 뭘 잘 탔겠어요? 말을 잘 탔겠죠. 자, 친구들, 우리나라에는 뭐가 많아요? 우리나라는요, 산이 많아요. 그래서 산에서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따닥따닥따닥따닥 나뭇가지에 걸리고, 나뭇가지에 걸리고, 아파. 나 이제 그냥 걸어가는 게 낫겠어. 하고, 그래서 전쟁에 뭐가 많았겠어요? 군사들이 걸어가면서 전쟁하는 게 많았겠죠. 보병이에요. 자, 우리 아빠 저기 군대 훈련했었던 우리 아빠 물어보면요. 자, 나는 보병. 보병 뭐예요? 걸어다니는 군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진은요, 뭘 많이 했느냐? 넓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타고 전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진을 한번 보면요, 뭐가 있냐면 땅이 너무 넓기는 하지만 농사가 잘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진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식량을 구하는 데 능했던 사람이죠. 자, 고려 위에 여진 있고 편바리, 편바리. 자, 여기에는요, 만주 쪽의 문화는요, 이렇게 머리를 쫙 밀고 그리고 뒤에를 따는 변발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대머리가 너무 웃기잖아요. 대머리, 우리 있잖아, 개그 소재로 많이 대머리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쪽 지방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예요. 놀릴 문화는 아니죠. 자, 어쨌든 변발이라고 이렇게 머리를 따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머리를 따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머리를 자를 때는 언제 하는 거냐면요, 이 장례를 치르거나 아니면 중요한 뭔가 복수를 할 때 머리를 잘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자, 어쨌든 여진 옆엔 뭐가 있을까요? 여진 옆에 거란 있고, 거란. 이 거란족은요, 자, 머리를 쫙 민 다음에요, 이 양쪽 머리로만 이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거란 사람들이 말을 따고 딱딱딱딱 하면요, 공포심에 사람들이 휩싸였다고 해요. 왜냐면 머리는 없죠. 반짝거리죠. 그런데 이 말과 함께 이 안장도 펄럭거리고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머리도 같이 펄럭거려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모습을 나타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사람들도요, 기록에 보면은 이 거란 사람들이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스러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란 밑에 송이 있네. 근데 이 송나라는요, 어느 나라하고 친했냐면 바로 고려하고 친했었어요. 자, 이렇게 여진과 거란과 송 그리고 고려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어요. 자, 고려는 어느 나라하고 사이가 안 좋다고요? 바로 거란족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자, 여진족은요, 발해하고 친했어요. 자, 발해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대조영 이야기를 잠깐 해주면서 발해 이야기를 해줬죠. 선생님이 잠깐만 하고 짚어줄게요. 자, 슉 생각을 톡톡 건드려봐요. 얘들아,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이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들을 여기저기 후후 다 멀리 흩뿌리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고구려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센 걸 알았기 때문에
고구려 사람들을 붙여놓으면 또다시 힘을 모아서 당나라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멀리 멀리 보내버렸지. 그런데 이때 대조영은 몇몇 되지 않는 고구려 사람들과 또 여진족, 이때는 말갈족이라고 이름을 했어. 말을 타니 말갈족, 말갈족, 말갈족. 그래서 이 말갈족의 사람들을 모아서 발해라는 나라를 만들었어. 발해는 역시 고구려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해동성국이라고 이름을 불릴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로 성장한 거야. 그런데 이 나라가 거란에게 멸망되었다는 거지. 어쨌든 이 여진은 이렇게 발해라는 나라와 친하면서 이 고려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을 했어. 그런데 우리가 여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진족은요, 이렇게 하나의 나라가 아니고요, 여러 부족으로 나눠진 나라였어요. 그래서 어느 부족은 고려하고 친하고 어느 부족은 아니 왜 니네가 우리가 니네 말을 들어야 돼? 하면서 고려를 싫어하는 부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여진족 안에서도 고려와 친한 여진족 그리고 고려와 친하지 않은 여진족이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둬야 돼요. 왜냐하면 여진족 전쟁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거란 전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났냐는 거죠. 이 거란족은 점점 세력을 키워서 송나라를 쳐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워요. 하지만 송나라는 어디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고려하고 친한 거예요. 이 고려는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왜? 고구려의 후손이거든요. 거란은 송나라를 치기 전에 고려를 먼저 건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소송령이라는 장군이 드디어 두둥두둥 하고 고려를 쳐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고려는 거란이 쳐들어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잠깐만, 우리에게는 천재 외교관이 있었으니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이름하여 서희 장군이었습니다. 이 서희 장군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땅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렇게 서희 장군처럼 훌륭한 외교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요, 이 소손령이 단판을 짓자 하고 모여라 하고 말을 해요. 자, 서희 장군이 두둥 하고 갑니다. 소손령 장군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먼저 신라에서 나온 나라가 아니냐? 그런데 왜 고구려의 땅을 너희가 고려가 차지하고 있느냐? 자, 고려의 땅을 내놓거라 하고 얘기를 해요. 아니 이게 뭐야? 말이야 뭐야? 자, 서희 장군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얘 고구려 땅에 차지하고 있는 너희가 땅을 내놓아야 할 것이 아니느냐? 그래 소손령 장군이 두 번째로 속마음을 내비칩니다. 알았다. 자, 그래. 고려 말이 좋다. 그런데 말이야, 니네 말이야, 우리가 고려에 I love you 하고 여러 번 사랑을 외쳤는데 너희가 우리 거란하고 계속 친하지 않으니 기분이 나쁘다 해. 너희 왜 송나라하고 친한 것이야? 자, 이제 송나라하고의 관계를 끊고 우리를 친하게 지내도록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우리 왕건 얘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무슨 유언을 남겼나요? 저 거란족하고는 상대를 하지 말거라 하고 남겼던 유언이 있잖아요. 고려는 거란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란이 송나라하고의 관계를 끊고 거란하고 친하자고 하는 거예요. 서희 장군은 이제서야 거란의 속마음을 눈치챕니다. 이 녀석들이 지금 고려를 차지하는 게 목적이 아니구만. 자, 그래서 서희 장군이 내놓은 것은 이거였어요.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이 지도에 보면 선생님이 마련해 놓은 이 동그라미가 바로 흥화진, 용주, 철주, 통주, 귀주, 곽주예요. 이 6가지를 통해서 이 6성은요, 강동육주라는 성이죠. 자, 그런데 여기 여진이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강동육주가 있어요.
그래서 서희 장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거란으로 넘어가고 싶어. 그런데 우리가 너희한테 넘어가려면 여진 아이들이 와서 자꾸 우리를 괴롭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너네하고 못 친하는 거니 강동유트 땅을 우리한테 좀 줄래? 그리고 여진을 좀 몰아내줘. 아이, 그럼 우리가 송나라하고 관계 끊고 거란하고 친하게 지낼게. I love you 할게. 자, 그러니 소선영은 오, 좋은 생각이야 하고 강동육주를 고려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여진을 알아서 내몰아 주었어요. 고려 입장에서는요, 이 골칫거리였던 여진도 내몰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강동육지를 얻어냈으니 얼마나 좋은 성과였습니까? 대단한 외교관이죠. 자, 이건 뭐 논쟁 한 번에 땅을 얻어낸 거잖아요. 그쵸, 친구들? 자, 그런데 이 거란에서는 강동육지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미처 몰랐던 거예요. 이 땅은요, 거란을 넘어서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이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위치였어요. 자, 그러니 이 사실을 알게 된 거란은 약이 바짝바짝 올라서 제2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2차 전쟁에서는요, 양규라는 사람이 흥화진과 통주 지역에서 거란족을 무찌르고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번 세 번째 3차 전쟁은 바로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장군이 나오게 돼요. 누굴까요? 자, 선생님이 힌트 줘볼게요. 강, 땡땡. 강, 땡땡. 누굴까요? 바로 강감찬 장군이에요. 자, 나 강감찬 장군 들어봤어요. 자,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자, 우와, 100명, 200명. 자요, 우리 강감찬 장군은 어떠한 훌륭한 일을 했는지 선생님하고 다음 워크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보면은요, 지도에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형광펜을 칠해놓은 게 있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천리장성이에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자, 요거 하나 짚고 갈게요. 우리 고구려의 영계소문 기억나요? 선생님하고 공부했을 때 영유왕 기억나요? 이때 당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우리 고구려는 천리장성이에요.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그런데 이 고려 역시 거란의 3차 전쟁 이후에 천리장성을 쌓게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게 차이가 있나 볼게요. 우리 고구려가 세운 곳은 바로 이 한반도 밖에 있는 요 지역이 고구려에 세운 천리장성이에요. 그리고 이 고려가 세운 천리장성은요, 한반도 안쪽으로 천리장성을 쌓게 되죠. 차이점을 알겠죠? 자, 바로 요 부분이 어디냐면 강동 육주죠. 그런데 이 강감찬 장군은요, 훌륭한 전략으로 마찬가지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볼까요? 우리 여러분 강감찬 장군 위인전 읽어봤나요?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 나오죠? 그런데 친구들 헷갈려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강감찬 장군은요, 자, 너희들 이 물 기억나요? 물? 자, 이렇게 소가죽으로 물길을 막았다가 자,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팍! 터뜨려가지고 모두 물길에 쓸려간 그 이야기 아세요? 그것은 귀주 위쪽에 있는 흥화진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고려의 이 물이 나오는 전쟁은요, 귀주대첩이 아니고 흥화진 전투랍니다. 귀주대첩에서 귀주는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강동육주에 나오는 귀주 있었죠? 자, 거기가 바로 귀주인데요. 대첩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다 할 때 대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뭐예요? 귀주 흥화진에서 내려온 이미 지고 내려온 군사들은요. 귀주 흥화진보다 아래에 있는 지역에서 쓸고 모두 다 거란족을 무찌른 거예요. 강감찬 장군의 이러한 전략은요. 이 고려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죠. 그리고 거란은 이제 고려에게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게 되었어요. 거란의 1차, 2차, 3차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냐면 이제 고려는 명실상부 다른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고려 전쟁, 거란의 전쟁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거란 1차, 서희 장군은 거란 1차를 통해서 강동 6주를 얻었답니다. 거란 2차 전쟁에서는 흥화진과 통주를 지킨 양규가 있었답니다. 거란 3차에서는 강감찬 장군이 흥화진 전투와 무슨 전투일까요? 귀주 대첩이 있었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참 좋았겠는데 우리 고려에 여진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진족 기억나세요? 여진족은 뭘 타고 다닌다고 그랬죠? 따닥따닥따닥따닥 말을 타고 다니면서 어디 좋은 식량이 없나 하고 살펴보는 곳이었죠? 자, 이 여진족이요. 완颜부라는 부족이 세력을 키우게 돼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내려오냐? 고려로 내려오게 되죠. 이 고려는 그런데 친구들, 이 고려에는요. 이 고려 백성들을 다스리는 문벌 귀족들, 문신과 무신이라고 하는데 이 귀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바로 자신들의 이득만 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별로 없었죠. 문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고 그리고 자신들만 잘 살겠다고 생각을 하니 이 전쟁이 나도요. 같이 싸워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더 많이 했을까요? 이 생각을 더 많이 한 거예요. 어쨌든 이 여진족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고려에서도 매우 혼란스러웠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으니 두둥 바로 윤관이에요. 윤관. 자, 윤관이라는 산은 어떻게 있을까요? 자, 먼저 아주 당당하게 고려가 이 여진족 감히 아버지의 나라를 치다니 하면서 여진족을 치러 갑니다. 근데 여진족이요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을까? 우리 똑똑한 윤관은 생각했어요. 도대체 고려가 왜 이렇게 힘을 잃었지? 봤더니 고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뭐였냐? 말을 타고 다니는 기병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윤관은 별무단이라는 새로운 군대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보병 그리고 기병, 스님들로 이루어진 항마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조직을 아주 특수부대로 만들고 여진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것은 바로 우리 한반도 위쪽에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해놨는데 동북구성이에요. 동북구성의 땅을 차지하게 되죠. 물론 빼앗았죠. 동북구성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적지가 없어서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이 동북구성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진족이 돌려주세요.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이 땅마저 뺏기면 우리 큰일 나요. 하고요. 계속 고려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사정합니다. 그런데 친구들, 어렵게 전쟁을 통해서 얻은 땅을 쉽게 내줄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런데 고려의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은요, 그냥 땅을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이 더 많아지면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재산을 일쪽일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동북구성을 다시 여진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고려를 쳐들어오지 말라고 약속하죠. 그러나 이 여진족은요, 나중에 이 동북구성의 발판을 삼고 더 큰 나라로 성장하고
결국은 이 고려를 치게 됩니다. 자, 친구들, 우리 고려의 거란 1, 2, 3차 그리고 이 여진족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나요? 고려 사람들이 얼마나 전쟁 속에서 힘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나라를 지킨, 고려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요, 바로 이 위에 있는 왕족과 귀족 세력들이 아니라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어야 해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추웠던 백성들이 고려를 지키고자 노력했었던 이 힘든 마음들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모의 나라를 배신했어! 바로 여진족과의 전쟁 봐주시고요. 윤관의 활약은 뭘까요? 별무반, 별무반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별무반은요, 영토 확장을 했는데 뭘 얻어냈을까요? 바로 동북 구성이에요. 자, 물론 나중에 돌려주긴 했지만 동북 구성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 우리의 고려 끝까지 고구려 후손답게 전쟁에서 지지 않고 끝까지 이겨낸 고려에게 박수! 그런데 다음 시간에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원나라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원나라 이야기 듣고 우리 친구들, 우리의 문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 지도도 잘 보고 어려웠던 여진, 거란, 송나라의 관계도 보면서 우리 고려, 거란과 여진의 전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10강 원나라와의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만 안녕.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가야, 아가 너무 이쁘다. 아가야 하는 아가도 원나라의 말이고요. 어머, 저 아가씨 봐, 너무 예쁘다. 그 아가씨도 마누라 하는 말, 마누라도. 그리고 조선시대 때 연지곤지 찍고 혼례하죠. 연지곤지도 원나라의 풍습이에요. 원나라에 보면요, 이 원나라 공주들이 모자를 이렇게 기다란 모자를 쓰는 게 있는데 이것이 고려에 와서 쪽두리가 돼요. 자, 먹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 선생님 국밥 좋아하는데 설렁탕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렁탕의 어원도 바로 어딜까요? 풍습도 이 몽골에서 왔어요. 또 아빠들이 가끔 드시는 술, 또로로로 따르는 소주 문화도 바로 원나라 문화예요.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지금부터 고려가 한 1000년은 된 것 같은데 그 오랜 시간의 문화가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의 말과 풍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서부터 차곡차곡 내려온 거니까 우리가 원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아직까지 쓰고 있다는 거죠. 원나라에서는 그럼 어땠을까요? 원나라 사람들도 고려의 문화를 많이 따랐겠죠. 자, 어쨌든 몽골은요, 이 고려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얻어갔어요. 자, 어떤 걸 얻어갔냐면 바로 고려의 여자들을 공녀로 원나라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많은 엄마 아빠들은요, 막 울면서 우리 딸이 원나라에 끌려가면 안 돼요. 울면서 아주 어렸을 때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야 원나라에 잡혀가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여자친구들은 막 원나라에 가는 게 싫어요 해서 우물 안에 직접 빠져가지고 목숨을 잃기도 했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고려가 이 엄마 아빠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라고도 나와 있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원나라는 매가 아주 중요했어요. 자, 하늘에 나는 매 알죠? 사냥꾼. 그래서 이 고려에게 매번 매를 갖다 바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고려에는요, 매를 길러서 갖다 바치는 것이 있었고요. 또 말을 길러서 말을 잘 기른 다음에 원나라에 갖다 바쳐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우리나라에서 말을 가장 기르기 쉬운 곳이 어디죠?
바로 제주도예요. 원래 제주도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잘 길러서 원나라에 갖다 바쳐야 됐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제주도에 가면 말을 많이 모르는 그런 풍경들이 이때부터 생겨난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는 단순히 우리의 것만은 아니겠죠? 자, 흘러가는 이 시간 동안에 많은 문화가 오고 간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영원한 것은 세상에 없답니다, 친구들. 그래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원나라도 점점 세력이 약해지고 대신 떠오르는 나라 명나라가 생깁니다. 두둥 두둥. 자, 명나라 하면 친구들 어디가 떠오르나요? 조선이 떠올라야 돼요. 자, 명나라가 떠오르면서 원나라는 명나라와 대립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에 고려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 사이에 떠오른 공민왕이 원나라 몰래 개혁을 하나씩 실시해요. 자, 개혁을 실시하는데 어떤 것부터 했을까요? 원나라 말 쓰지 마세요. 변발하지 마세요. 고려의 문화를 되찾읍시다 하면서 고려의 문화를 찾는 거에 주력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공민왕의 개혁도요, 공민왕이 너무나 사랑했던 누구? 노국공주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개혁이 끝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 고려라는 문화를 잘 지켜낼 수 있었던 중요한 시작점이 되고 있어요. 자, 친구들,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보내준 자료를 하나 볼게요. 친구들, 우리 같이 배운 고려 전쟁 바로 알기를요, 짜잔! 여기에 친구들이 우리 고려 전쟁, 거란과 여진과 원나라의 전쟁을 잘 정리해 볼게요. 자, 친구들이 예쁘게 이렇게 색칠도 해주고 거란이라는 나라에 이렇게 소손영과 서희장군의 이야기도 적어주세요. 자, 여진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그렇죠. 윤관의 별무반이 떠올라야겠죠? 몽골하면 원나라, 원나라면 뭐가 떠오를까요? 아, 원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마저 정리하고 싶었던 거란과 여진야 그리고 몽골의 이야기를 잘 정리해서 하나의 고려 전쟁 책자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고려를 여러 면에서 배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고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지 선생님하고 또 한번 생각을 토독 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친구들, 우리 다음 11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모두 안녕!